끊임없네요. 기대해줘. 반딧불이 타이코 가동. 끝나지 않아. 천천히 하자고. 삶 속의 모든 꽃잎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지금 공연. 공격 감지. 기포. 반딧불이는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반딧불이 타이코 준비와 달바다를 불태우리! 생명은 잘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살기 위해 싸운다! 나를 바꾼다. 떨어져. 분위기가 충분히 합동 공연 시작. 꿈 이루어진다고. 분위기를 바꾼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해로는 없어. 달바다를 불태우리! 삶 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본질이 한결같지. 분위기를 바꾼다. 여전하네. 분위기가 충분히 달아 합동 공연 시작. 공을 감수. 살기 위해 싸운다! 생명은 잘 빚은 술처럼 진하고. 무향. Birds are born with no shackles, then one fetters my fate. Blown away the white petals, leave me trapped in the cage. The endless isolation. 저장하고 다음엔 더 재밌는 걸 하자.
이번엔 길을 잘못 들지 않았겠지. 그래서 문제란 게 뭐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려고 페나코니에 사람을 보내뒀는데 조금 전 그녀한테 소식이 왔어. 나쁜 소식이야. 좋은 꿈에서 가족은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래. 여기에 화합의 사도가 있는 걸까? 확실하진 않아.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현상일 가능성도 있지. 어쨌든 각본대로야. 어떤 방법으로 잠입하든 넌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 빈틈이 없을까? 몇 초면 되는데. 빈틈을 만들 순 있지만 문제는 네가 너무 강하다는 거야. 네가 무슨 조물애기도 아니고 페나코니 입장에서 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잖아. 꿈에 들어가기만 하려 해도 바로 들키게 돼. 그렇다면 잠입에 성공해도 가족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겠네. 맞아. 한바탕 싸워도 소용없어. 여긴 가족의 구역이니 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지. 위험하긴 한데 계획이 하나 있어. 가족은 아직 스텔라로넌터 쌤의 신분을 모르고 있지? 적어도 분과는 아직 모를 거야. 그럼 그 점을 이용하자. 반딧불이 타이포를 가동해 레버리 호텔을 급습할게. 오는 길에 살펴봤는데 평범한 보안으론 날 못 막을 거야. 샘을 정면에 내세우고 소란을 일으킨 다음 최대한 빨리 여기로 돌아와 잠잠해지기 전 반디의 신분으로 꿈에 들어가는 거지. 리스크가 너무 커. 불확실한 기회를 위해 샘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오픈하는 건 손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시도는 해봐야지. 우선 루트를 계획해 보안이 반응하는 시간을 계산해볼게. 잠깐만. 왜 그래? 이상하다. 보안이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네 이야기와 전혀 달라. 혹시 모르니 네가 본 걸 설명해봐. 설명? 그냥 평범한 호텔이야. 소파, 드림풀, 그리고 누구야? 당황하지 마. 아무도 없으니까. 역시 네가 보는 장면과 내 모니터링 화면이 다른 것 같아. 이상하네. 왜 이러지? 내가 복구해볼게. 어쩐지 꿈속이 평범하다는 게 이상했어. 지금은 어때? 여긴... 아까랑 같은 장소야. 조금 전에 넌 계속 여기서 이상한 말을 했지. 꿈꾸는 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 근데 여긴 현실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네가 그냥 센 척하는 줄 알았어. 미안. 다시 한번 얘기해줄래? 기억이 좀 흐릿해서. 각본의 지시에 따라 우린 버려진 드림풀을 하나 구했지. 어떤 컴퍼니 사람이 우리와 경쟁하는 바람에 공을 좀 들였다고. 컴퍼니? 신경 쓰지 마. 결국 우리가 이겼으니까. 내가 그걸 생명유지 캡슐로 개조했어. 지금 우린 아스타나 은하계 변경을 떠다니고 있지.
공감과 꿈 세계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아직 진짜 페나코니에 들어가진 못한 거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풍경은 좋은 꿈 같지 않아. 아마 일종의 버퍼전 좀 되겠지. 좀 전에 네가 본 풍경은 아마 신기루였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호텔 급습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네. 맞아. 지금 네가 급습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하지만 그렇다는 건 아직 내가 들키지 않았고 12순간까지 한 걸음 남았다는 뜻이겠네? 넌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좋은 소식을 잘 찾아내더라. 적어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어. 우선 좀 둘러볼게. 어쩌면 미립국 할 만한 입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응, 우선 길을 찾아봐. 난 조력자에게 다시 연락해볼게. 은능,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딱히. 기억의 영역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야. 아니, 이 소리는 내 착각일 리 없어. 역시. 그런데 왜? 우선 피하는 게 어때? 그럴 필요 없어. 저들은 내가 잘 아니까. 진짜 번식이 아닐 수도 있어. 기억나? 아주 오래전 이 은약에도 제법 큰 규모의 곤충 재앙을 겪었잖아. 단순히 과거의 환영이라는 거야? 그러길 바라야지. 어쩌면 밈 같은 걸지도 몰라. 악몽처럼 아스타나인 마음에 뿌리 내린 공포 말이야. 역시 이 꿈 세계는 가족의 통제하에 있지 않나 봐. 그럴지도. 이 길을 계속 따라가 보자. 저들이 대체 뭔지는 한번 부딪혀보면 알 수 있겠지. 재난의 구름 흩어져라.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대로 하늘을 관저하리. 대원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너무 못한데? 현실과 완전히 달라. 자네가 사라졌어. 역시 기억물질로 이루어진 환영이었던 걸까? 그럴 거야. 버려진 드림풀이 헐값인 이유가 있었네. 평범한 사람이 가족의 보호 없이 여기 들어왔다간 된통 당했을 테지. 그래도 조심하자. 상대하기 까다로운 환영이 있을지도 몰라. 알겠어. 사실 그들을 피해가도 돼. 굳이 곤충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네 나쁜 습관이지. 미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 관두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건 다들 마찬가지니까. 네 마음이 편해진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잽싸게 움직이는 거 잊지 말고. 고마워. 그래도 과거의 기억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때로는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이번 출장을 즐기고 있는 것 같네. 조력자한테 답장이 왔어. 마중 나올 사람을 보낸다고 하니 우선 로비로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녀석은 가면의 우인이라 어쩌면... 왜 그래? 신호가 끊겼네. 또 시작인가?
기갑이 작동되질 않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날 습격하지 않았어. 설마 도망치는 걸까? 이 복도 끝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재밌는 것 좀 해볼까?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즐겨봐요! 재난의 구름이 흩어져라. 한 수 가르쳐줄게. 대운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자네가 여기저기 널려있네. 근데 저들은 환영 아니었나? 설마 여기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완전 제 집중들이 고열 반응으로 죽었어. 게다가 이 상은은 이럴 수가. 너무 익숙한 상은이잖아. 곤충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아무리 기억물질이라 해도 어째서 페나코니에 그라모스 철기가 나타난 거지? 다음 전장에선 별이 보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겠지. AR-214. 이게 바로 꿈인가? 이 악몽이 네 기억이야? 자, 타이밍이 안 좋지만 첫 시도는 여기까지야. 어때? 어디 불편한 곳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내 기억이야.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 네가 막 페나코니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야. 지금의 넌 기억이 소중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겠지? 과거를 조금씩 수면 위로 꺼내려면 신중할 수밖에 없어. 수많은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면 감당하기 힘들 거야. 직접 알려줄 수 없는 걸 이해해줘. 말로 옮기다 보면 고이든 아니든 기억에 거짓이 더해지기 마련이거든. 긴장 풀어. 먼지가 점점 걷히고 있어. 봐. 아직 일부가 도난당한 상태지만
페나코니의 기억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어. 좀 전에 네가 본 건 그녀의 시작이야. 이 좋은 꿈은 두 평행길로 나뉘어. 넌 개척의 길을 걸었고 그녀는 종말의 길을 걸었지. 두 길은 결국 만나게 될 거야.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야 해. 모두가 아는 로비는 아직 기억하지? 현실 호텔에서 진작 만났을 테니까. 네가 꿈에 들어온 후 그녀는 화합의 힘을 사용해 네가 좋은 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다만 그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어떤 음모의 피해자가 된 후였지. 두 시점 사이에 그녀는 대체 뭘 발견했기에 그토록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됐을까? 조심해.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기억과 완전히 다른 과거로 말이야. 괜찮아요? 놀랍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어쨌든 여긴 꿈 세계니까요. 현실에서 꿈 세계로 넘어오는 일이 익숙지 않으신가 보군요. 걱정 마세요. 처음 꿈 세계에 온 여행객은 대부분 이런 무중력을 겪게 되거든요. 로빈, 친구분들이 이 좋은 꿈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로빈? 맡겨줘. 괜찮아요. 마음을 편히 가지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조율의 힘이 부족해. 걱정 말고 계속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오빠, 그건... 저에게 뭘 한 거죠? 걱정 마세요. 꿈 세계에서 자신을 한결 더 편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화합의 공명으로 당신을 조율한 것뿐이에요. 페나코니의 좋은 꿈은 기억 물질로 구성된 세계예요. 그 성질을 장악해야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를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억 물질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기란 어려운 일이랍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화합의 조율이 있다면 현실의 물리법칙으로 꿈 세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또 직업병이 도졌네요. 하여간 이 아는 척하는 단점은 언제쯤 고쳐질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는 늘 저렇거든요.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 가족이 준비한 좋은 꿈 낙원을 즐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미안해, 오빠. 난... 사과해야 할 쪽은 나지. 네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런 무리한 부탁을 했잖아. 좀 더 일찍 눈치채야 했는데 목소리를 잃은 건 표면적인 일일 뿐 진짜 문제는 화합에 있는 거지.
역시 오빠도 눈치챘구나. 네가 보낸 그 편지는 늘 지니고 있어. 걱정 마. 중요한 일이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낼게. 나도 가끔은 오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페나콘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조아의 축제를 앞두고 온갖 손님이 모여들었어. 코포워드 씨는 축제 준비로 여념이 없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덕분에 몇몇 이들은 편승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 만약 가족에 정말로 배신자가 있다면 지금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때겠지. 꿈의 주인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은 들었어. 돌아온 후로는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뜻밖의 사고가 있었거든. 위중한 상태라 당분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걱정을 덜어드려야지. 조사는 내게 맡겨줘. 넌 다른 생각 말고 무대에만 집중해. 하지만 그만! 잘 들어, 로빈. 꿈속의 죽음과 절대 얽히지 마. 넌 직접 노래해야 해. 축제가 시작될 때 그 어떤 잡음도 네 빛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게 화합 자신의 그림자라 해도 말이야. 하긴 오빠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다 해내곤 했지. 그럼 나 준비하러 간다. 더는 시간 뺏지 않을게. 조심해, 오빠. 내게 좋은 자리 남겨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 그건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챙겨줄게. 나중에 봐. 오빠는 늘 저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아침 이슬 공간에서 오빠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봤어. 그 편지를 쓸 땐 억지로라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꿈 세계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어. 지금 내 상태로 이상한 점을 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괜한 걱정이라면 좋을 텐데. 조금 전부터 꽤 신경 쓰였는데 주변에서 미약하게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 같아. 웃지마! 너도 스테이지 2는 못 깰걸?
하지만 게임 고수라면 문제없지. 꼬맹이, 이번에도 이전만큼 즐겁게 해줄 거지?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저 소녀인가? 이 미리국자 어딜 도망치려고? 미안. 부탁인데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미소녀를 지키는 건 마다할 수 없지. 형제들, 녀석에게 공범이 있다. 마침 잘 됐군. 싹 다 잡아들이자고. 미리국자? 아무래도 우연이 아닌 모양이네. 사냥개도 나처럼 잡음을 감지했나봐. 일단 나서지 않는 게 좋겠어. 저 소녀가 정말 외부인이라면 내겐 기회니까. 됐어, 그만두래. 보안관님? 다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봐. 이 소녀가 우리가 찾는 그 미리국자야? 어라? 이분은 누구지? 몰라서 물어? 갈색 머리에 회색 조끼.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위해 보낸 보안관님이잖아. 그렇구나. 보안관님, 저희는 미리국자를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수상쩍은 걸로 보아 저 소녀가 틀림없습니다. 웃기지도 않는군. 다시 한번 잘 보시지. 목격 제보는 은색 녀석이라고 했는데 은색머리 소녀를 잡아오면 어떡해? 장난하는 거야? 게다가 손님이랑 다투기까지? 됐으니까 이만 가. 내가 처리할게.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대체 왜? 사냥개 가문의 보안관이라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걱정 마.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너처럼 귀여운 소녀가 미리국자일 리가 없잖아. 감사해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난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만 가보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있는 들개들을 찾아 내게 연락 줘. 그럼 좋은 꿈 즐기길. 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놓고 뒤따라가긴 어렵겠어. 아무래도 손을 좀 써야겠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숨길 곳을 찾자. 내게 아직 힘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사냥개 가문에게 미립국자로 몰렸지만 사실 난 현지인이자 붓꽃 가문의 엔터테이너 반디야. 엑스트라일 뿐이지만. 됐다.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 소녀는 자신을 붓꽃 가문의 엔터테이너라고 했어. 그런데 목소리에서 공명이 전혀 들리지 않아. 이 얘기는 이쯤 하자. 내가 도시를 구경시켜줄게. 가자. 내가 오해한 거라면 나중에 진심으로 보상할게.
처음 왔으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좋은 꿈 슬롯머신과 행운의 돌림판은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냥 게임을 하러 온 걸까? 아무래도 괜한 걱정이었나 봐. 죄송해요, 개척자씨, 반디씨. 어쩌면 이건 그냥 아름다운 만남이었나 보네요. 우선 꿈세계에서 나가야겠어. 현실로 돌아가면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 두 사람이 흩어졌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도착했어. 괜히 기분 나쁘게 하긴 싫지만 한마디만 할게. 네 첫 번째 죽음을 잊지 마.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 죽음이란 건 또 무슨 얘기지? 쉿,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미행이 붙은 것 같아. 재밌게 놀았어? 역시 내 직감대로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네. 이제부턴 반드시 조심해야겠어. 이쪽으로 온다. 내 충실한 고객 개척자 형제님이잖아. 진짜 오랜만이야, 자기. 저 사람은 또 누구지? 동료인가? 왠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네. 오랜만이야, 데스타. 또 누가? 시오반 씨? 여전히 밝게 빛나는구나. 멀리서도 한눈에 너라는 걸 알겠더라. 그래서 인사하러 왔지. 여기서 뭐해? 너무 눈에 띄는 건 역시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문득 익숙한 격언이 떠오르네.
멀리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사람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야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다. 우스운 꼴이 보였네요. 그냥 잠깐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곧 조아의 축제라 좀 긴장돼서요. 목소리 일은 들었어. 한가할 때 나쁜 꿈바에 들려줘. 어떻게 된 건지 봐줄 테니까. 감사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시오반 씨한테 폐를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까지 그렇게 예를 갖춰 얘기하는 걸 보니 정말 긴장한 모양이네. 내 말이 맞지? 자, 이 삼포님이 어른의 세계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겠어. 다음에 들릴게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해해. 그럼 다음에 꼭 보자, 데스타. 네, 약속할게요. 참, 조아의 축제이니만큼 사람들은 네가 화합을 위해 노래한다고 생각하더라? 혹시 기억나? 예전에 투어할 때 너한테 했던 질문인데 벌써 오래전 일이니 이제는 그 답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네. 로빈, 넌 뭘 위해 노래하는 거야? 그 답은 이미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말보단 노래로 대답하고 싶답니다. 그래야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대답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가는 답변이네. 그럼 공연 기대할게. 죄송해요, 시오반 씨. 시간이 있다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우선 해야 할 일부터 하자. 재밌는 것 좀 해볼까? 거리가 너무 멀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빛이 식당을 비추니 거리낄 게 없어.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잡음이 사라졌잖아. 그들은 쇼핑센터를 지나 페페시 클럽에 갔어. 그리고는 소리가 사라졌네. 그 소녀가 현실로 돌아간 걸까?
아니야, 그쪽엔 출입구가 없는데. 다시 나타났어. 전보다 더 멀어졌네. 이번에는 꿈 건축 경계? 아, 지하 통로였구나. 하긴 지하 통로에서 미립국 사건이 종종 일어나지. 내가 아니랬어. 그때 두 사냥개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어쨌든 가서 확인해보자. 여기서부턴 추적할 방법이 없네. 꿈세계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가족은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좋은 꿈을 만들고 있고, 페나코니도 외부 세계와 척질 일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왜 하필 이 시기에 계략을 꾸민 걸까?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죄송합니다. 앞쪽은 로빈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냥개 가문에 들어왔을 때 로빈 씨께서 가족의 인사를 전하러 와주셨잖아요. 분명 절 기억 못하시겠죠? 아니, 너무 무례한 말을 했네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당연히 기억하죠, 로카 씨. 어떻게... 제가 페나코니에 있던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가 화합을 위해 일할 기회는 더 적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었다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족의 인사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가족은 한 분 한 분에게 전하는 축복이어야 하니까요. 로빈 씨는 정말 눈이 부시네요. 그나저나 꿈 건축 경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분부할 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두 여행객을 못 보셨나요? 둘 다 회색 머리고 한 소녀는 머리핀을 꽂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계신 건가요? 아, 못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말씀하신 인상착의를 기억해둘까요? 그게... 그럴 필요 없어. 썬데이 씨? 여긴 어쩐 일로?
나쁜 짓을 벌이려는 자가 있다기에 와봤어. 네? 저는 농담이니 긴장하지 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로빈과 함께 여길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지. 조금 전에 말한 두 사람은 우리가 만났던 손님인데 물건을 잃어버렸다길래 내가 대신 찾아줬어. 그러니 더는 수소문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앞쪽은 공사 현장이니 우리도 들어가지 않을게. 그럼 이만 가보지. 고마워요, 루카 씨. 조금 전에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 로빈, 여긴 왜 온 거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추억을 떠올리러 왔어. 그나저나 여기 어쩐 일이야? 범인을 추적하는 게 내 소임이잖아. 그나저나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집불통이었지. 이럴 때마다 네가 고집센 성격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멋대로 조사한 거야? 죽음이 마음에 걸려서 여기까지 추적했지. 아침 이슬 공간에서의 그 참상은 나도 직접 봤어. 오빠가 혼자 짊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 너도 좋은 꿈에서 죽음에게 끌려간 가족원들을 봤구나.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료를 봤어. 조금이라도 여력이 남아있었다면 오빠는 그 아수라장을 내버려두지 않았겠지. 지금처럼 너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그 오만하고 무례한 위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친애하는 동생? 넌 농담이니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는 낯선 사람에게 농담 같은 걸 하지 않아. 난 오빠가 어떻게 자신의 모진 면을 다듬고 그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는지 직접 봐왔어. 더는 우리 오빠를 모욕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공무가 아닌 내 개인적인 원한까지 사게 될 테니까. 내 2차 창작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오빠가 딱 매력적이지 않아? 페나코니에서 가주를 사칭했으니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어머, 작은 색이 당했을 줄이야. 근데 너한테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까? 날 잡겠다는 놈들은 널리고 널렸어. 닭날개 소녀, 너라고 뭐 다를 게 있으려나? 여긴 여전히 5대 가문이 관리하는 곳이야. 너도 오는 길에 여길 지키고 있는 수많은 가족원을 봤겠지. 게다가 이 꿈세계의 변두리에서라면 나도... 왜 말을 하다 말아?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너한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네. 그러니 조화의 축제 주일사로 선택된 거겠지. 게다가 똑똑하기도 해. 거의 모든 걸 마쳤거든. 하나만 빼고 말이야. 목소리를 잃은 작은 새, 혹시 좋은 꿈이 한시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네가 좋은 꿈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건
그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야. 마치 가면처럼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결국 벗을 수 없게 되는 법이지. 너의 그 가면이 정말 화합일까? 안 그래? 질서의 쌍둥이? 울스는 제구역을 지킬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던데 그 이름이 너한테 꽤 어울릴 줄은 몰랐어. 시간을 보니 회색머리 쪽도 거의 다 끝났겠네. 슈퍼칼림, 어서 다음 무대로 가시죠. 그럼 출발! 에휴, 꿈세계의 변두리에선 네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는 홈그라운드인가 보네.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 뭐야, 네 사람을 건드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얘기부터 하는 게 어때? 너도 인내심은 좋은 편인 것 같던데. 그럼 말해봐. 내게서 뭘 가져가고 싶은 거야? 어때? 잠시 쉬어갈래? 그 우인이 그녀를 죽였어. 네가 전에 봤던 살해 현장도 그녀가 꾸며낸 거였지. 물론 페나코니의 진정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로빈에게 이건 그저 작은 시련에 불과했지. 좋은 꿈이라 불리는 무대. 그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품고 그걸 이루려 하지. 하지만 그 소원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힐 때 튀어오르는 불꽃 때문에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이기 마련이야.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지도 꽤 됐는데 지금 나에 대한 너의 느낌은 어때? 그거 참 기분 좋은 말이네. 하지만 내가 말한 건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넌 나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니? 사실 난 네 기억 속에도 나타난 적이 있어. 페나코니와도 관련이 있었지. 아주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조금 전 생각을 따라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네가 꿈 건축 경계에서 겪은 일은 나조차도 알 수 없어. 반디에게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더라. 하지만 반디의 표정으로 봤을 때 분명 너희 둘만의 아름답고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어. 스파클도 단순히 재미를 위해 온 건 아니야. 스텔라론 헌터의 협력자니까. 그녀는 네 옛 친구로 위장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꿈세계의 진실을 암시했어. 마지막엔 아예 너희를 꿈세계 깊은 곳으로 보내버렸지. 참 마음씨 좋은 우인이야. 덕분에 너와 반디가 시계공 미하엘의 과거를 발견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위험도 숨어 있었어. 기억의 영역 밈. 무엇이 죽음으로 향하는가? 적어도 그 당시 넌 그게 위험하다고 오해했었지? 한 명의 우선 우아하다고 표현해둘게. 그 우아한 기억하는 자의 도움으로 너흰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하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와 반디는 서로 헤어지게 됐고, 반디가 그 후에 겪은 일은 네 기억과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다음에 또 봐. 빨간. 걱정 마. 내가 널 받았어. 괜찮니? 기억 물질을 갑자기 통과하면 좀 어지럽기 마련이야. 그 기억하는 자의 속내가 그리 순수하진 않은 것 같네. 너희를 모두 보낼 능력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너만 남겨뒀잖아. 방금은 어떻게 된 거죠? 기억의 영역 밈이야. 페나코니의 전설 속에 나오곤 하는데 죽음이라고 불리지.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하긴 했지만 자세히 볼 틈이 없었어. 전 봤어요. 그게 범행을 저지르려던 순간 그 동공 속에 또 다른 꿈세계의 잔상이 비쳤죠. 12순간과 비슷하면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좋은 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죽음이란 저희를 더 깊은 꿈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뿐일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참견하기 좋아하는 기억하는 자가 나타났네. 다음에 만나면 내게 맡겨줘.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즐기게 해줘야겠으니까. 매번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즐기는 건 당신이잖아요. 이번엔 너무 과하게 굴지 마세요. 꼭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아직 근처에 있으려나요? 감지가 안 되네. 현실로 돌아간 게 아닐까? 잠시만요. 역시 안 되네요. 원시 꿈세계에서는 아무리 해도 은랑과 연락이 닿질 않아요. 은랑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를 여기로 다시 안내해주겠죠. 아니면 일단 현실로 돌아가서 은랑이랑 연락해보는 게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 지금 꿈세계를 건너는 건 전보다 훨씬 위험할 거야. 어째서죠? 죽음이 일으킨 소란이 너무 큰 탓에 좋은 꿈에서 전지전능한 그 존재도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됐거든. 그렇게 되면 우린... 당장은 괜찮을 거야. 죽음이 그의 주의를 끌고 있으니 조심하면 들킬 일은 없어. 이 꿈 세계에서 그에게 반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응? 네가 오기 전에 먼저 정보를 좀 수집해뒀어. 내가 알기로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죄를 여기에 묻어뒀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 기억의 영역 미미야. 조심해. 저게 뭐지? 가서 확인해보자. 주변 흔적을 보니 죽음이 한 짓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아니, 네 추측이 맞아. 이 새들은 또 다른 꿈 세계에 환영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흥미롭네. 결과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라서 말이야. 참,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직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혹시 나랑 같이 죽지 않을래? 오늘이요? 사양할게요. 난 너의 이런 당황하는 모습이 좋아. 정말 귀엽다니까. 그럼 조금 멀리 떨어져 줄래?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 무슨 일 생기게 되면 난 신경 쓰지 마. 그게 무슨... 역시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밤깨꼬리들은 좋은 꿈에 전지전능한 존재, 꿈의 주인 고퍼우드의 화신이야. 그의 앞에서 죽음은 저항할 힘이 없는 게 정상이지. 방금 내가 방출한 힘을 충분히 감지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린 지금 멀쩡하잖아? 가끔 보면 블레이드랑 참 닮았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말이에요. 난 짐을 벗어버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평생 단 한 번뿐인 짜릿함을 즐기는 거라고. 제게도 단 한 번뿐이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오래전 폭동에서 꿈의 주인의 육신은 이미 불타 없어졌고 지금은 좋은 꿈에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을 페나코니의 모든 땅과 하나로 융화시켰어. 꿈의 주인이란 말은 그가 꿈세계를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꿈세계 자체를 자신의 두 번째 육체로 삼았다는 뜻이지. 극단적인 상황에선 페나코니를 전부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거야. 부디 그에게 이 땅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네.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 아직은 무사하니까. 어쩌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최근 고파우드는 몸이 좋지 않다며 12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리고 하필이면 최근 꿈세계 깊숙한 곳에 자신의 가장 어두운 죄를 묻었고 그 죄를 숨기느라 큰 대가를 치렀고 그로 인해 전지전능함에 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시계공의 유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 그 비밀에 가장 어둡다는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어쩌면 유산이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지. 가자.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될 거야. 재밌는 것 좀 해볼까?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야. 비밀을 지키려고 경계하다 보면 오히려 허점이 드러나지. 한번 시험해볼래? 밈을 상대하는 경험을 더 쌓는 겸. 새로운 경험은 없을 거예요. 반딧불이 타이포를 가동해서 순식간에 끝내버릴 거니까요. 아쉬워라. 네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내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재난을 부르는 흩어져라.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이 정태로 하늘을 건조하리.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대운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이 분야에선 역시 네가 전문가야. 그나저나 난 네가 그 힘을 사용하면 무척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입구 같은데 여기인가요? 입구처럼 보이게 위장한 거야. 저 균열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기억의 자물쇠고, 열쇠는 특정한 기억이 담긴 광추지. 고퍼우드는 기억하는 자의 도움을 받은 거야. 그 광추를 손에 넣지 못했으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시험해볼 수는 있지. 어쩌면 고퍼우드와 협력하는 기억하는 자도 나와 비슷한 습관이 있을지도 몰라. 한번 찾아볼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정말 부주의하네. 어떤 옛 친구랑 똑 닮았어. 운이 좋은 것 같네. 역시 근처에 그들의 백업 플랜이 있었어. 너도 그런 기억이 있니? 잊고 싶지 않아서 수없이 되새기게 되는 그런 추억 말이야. 당연하죠. 한두 개가 아닌걸요. 참 안타깝네. 신경 쓰지 마. 짜증나는 일부 기억하는 자들을 흉내낸 것뿐이야. 그들은 많이 떠올리는 기억일수록 점점 더 왜곡된다고 생각하지. 회상할 때마다 그 기억을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이야. 그들은 그걸 핑계로 광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정말 슬프지 않아? 영원한 것일수록 파멸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어. 고퍼우드가 직접 온다 해도 특정한 광추를 가지고 와야만 할 거야. 그의 기억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바로 이런 가능성을 피하고자 우리 앞에 백업 플랜이 존재하는 거겠지? 하지만 전 아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미안. 이 안에는 어떤 온화한 자극이 있을 거야. 그가 이 순간 조작되지 않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극 말이야. 그래도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이라 해도 우리 눈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안에서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자. 모든 행동에는 즐거움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말도 안 돼. AR-214 정말 너야? 무리할 필요 없어. 내가 대신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페나코니에 잠입했을 때 봤던 것도 이 아이야? 네, 그 애는 곤충떼를 소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기억물질일 뿐이었고 금방 사라졌죠. 은랑의 말에 의하면
페나코니도 곤충 때 재난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전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 애는 그저 지나가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이라고. 모든 게 끝난 후 무사히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번엔 답을 알고 싶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전 당신이 이것도 그저 기억물질일 뿐 현실이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기억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침착하구나.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랑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친구를 위해 펑펑 울면서 슬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런 말이었죠. 이건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야. 언젠가는 나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 언젠가라. 네, 다만 오늘은 아니죠. 조금 늦었지만 그 애를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요. 우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어. 유감이지만 이건 기억물질이 아니라 진짜 그라모스 철기야. 보다시피 페나코니가 그녀의 마지막 종착지였지. 그 애가 페나코니에 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어요. 오, 그라모스 군칙 말이야? 그 친구가 그 금령들을 어긴 건가? 훨씬 심각해요. 그라모스 철기 최초이자 유일한 탈주자였거든요. 당시 제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전사할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 애는 홀로 떠났죠. 어떻게 죽을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서요. 우린 짧은 작별을 나눴었지만 전 그 애를 막지 않았어요. 차마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라모스 제국을 떠나는 것 자체로도 생명이 빠르게 소진했을 거예요. 어차피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애의 선택을 막을 이유도 없죠. 생명이 빠르게 소진한다라. 아, 엔트로피 상실증인가? 네, 저와 같아요. 허가 없이 조종석을 벗어나선 안 된다. 살아남은 기사는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군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이었죠. 전 반딧불이 타이포를 조종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휴면 캡슐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엔트로피 상실증이 더 악화될 테니까요. 원인이 뭔지는 알아냈어? 카프카랑 그 애가 절 찾았을 때 전 그라모스 철기로서의 마지막 전투를 끝낸 참이었어요. 제국은 그렇게 멸망했고 모든 제약은 사라졌죠. 난생 처음 초록빛 화염이 제 몸에서 타올랐고 처음으로 그라모스 철기의 진정한 운명의 길의 힘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엔트로피 상실증은 삶이란 이름의 죽음이라는 걸요. 번식? 그게 그라모스 철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왕충이 죽고 나서 곤충떼가 완전히 활력을 잃고 정막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요. 곤충들은 그라모스 철기처럼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죠. 엔트로피 상실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를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요?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끝나면 평범한 사람처럼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요. 물론이지.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페나코니에서 곤충떼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구나. 운명은 거스를 수 없기에 가증스러운 거야.
그녀의 이름을 아니? 헤어질 당시엔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을 떠났을 땐 이름이든 살아갈 이유든 찾았다면 좋겠네요. 고퍼우드는 왜 그녀를 여기에 남겨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계획은 번식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네 과거는 이곳과 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 거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애의 몸에 치명적인 상처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엔트로피 상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카프카가 그랬어요. 꿈이란 원래 과거가 교차하는 거라고요. 누구든 그걸 외면하려 해도 또 무엇을 원하든 간에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꿈의 주인이 약해진 지금 우리에겐 기회예요. 좋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 이 꿈 세계에 침입자가 몇 명 더 들어온 것 같아. 은랑도 가끔은 여기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네. 빠르네요. 그 기억하는 자가 안내하고 있는 거겠지. 분별력을 잃었거나 무언가 꿍꿍이가 있거나. 같이 가서 확인해봐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다행이에요. 무사한 모양이네요. 잠깐, 까다로운 낯선 자가 있어. 낯이 익은데 저 사람은 응? 정말 몰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 여자는 꿈의 주인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야. 공허의 길을 걷는 사도를 마주할 땐 언제 어디서든 조심해야 해. 공허의 사도요? 각본에 저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 아니, 아버지가 살해당한 원한이 아니었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마침 잘 됐네. 이 꿈 세계는 위험천만하거든. 목표가 같은 듯하니 함께 다니는 게 어때? 너희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게. 기억의 영역에선 나도 기억하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가족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설명도 보태고 좋잖아. 절대 안 돼! 어떻게든 그 애와 떨어뜨려놔야 해요. 쉬, 조심해. 지금 저들이 동행하면 번거로움을 꽤나 덜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근처에서 또다시 드리워진 게 느껴져. 저들은 곧 그걸 마주하게 될 거야. 스텔라론 씨는 아직 기억 물질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오만한 흑조는 체면을 중시해서 모든 패를 보이지 않지. 아케론이 있어야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장 가서 진실을 알려야죠. 죽음과 다시 한번 충돌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기 있는 블랙스완이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녀가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